앨리스, 이 애틋한 이야기를 부드러운 너의 손으로 어린 시절의 꿈으로 가득 찬 신비한 추억의 장소에 가져다 두렴. 머나먼 땅에서 꺾어온 순례자들의 시든 꽃다발처럼 꿈속 아이를 찾아 방황하네. 마치 이 모든 게 사실인 것처럼. 이제 상상의 샘도 말라 이야깃거리도 다 떨어지고 이야기꾼은 기진맥진한 목소리로 나머지는 다음에 라고 말하면 지금이 다음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행복의 견 목소리가 울려 퍼지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네 번째 이야기. 토끼. 꼬마 도마뱀 길을 들여다보내다.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은 천천히 되돌아오고 있는 하얀 토끼였다. 토끼는 마치 뭔가를 잃어버린 듯 걱정스러운 낯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공작 부인, 공작 부인. 오, 내 사랑스러운 발, 내 부드러운 털과 수염아. 부인은 틀림없이 날 죽이려 할 거야. 안 봐도 뻔해. 도대체 어디에 떨어뜨린 거지? 앨리스는 토끼가 부채와 하얀 가죽 장갑을 찾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마음 착한 앨리스는 부채와 장갑을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눈물 웅덩이에 빠진 뒤부터 모든 게 바뀌어 버린 것 같았다. 유리 탁자와 작은 문이 있던 커다란 방도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토끼는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 앨리스를 발견하고는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니, 메리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어서 집에 가서 내 장갑하고 부채를 가져와야지. 서둘러. 지금 당장. 앨리스는 너무 깜짝 놀라 토끼가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틈도 없이 토끼가 가리키는 쪽을 향해 달려갔다. 나를 자기 하녀로 생각하나봐. 앨리스는 뛰면서 중얼거렸다. 내가 하녀가 아닌 걸 알면 얼마나 놀랄까? 일단은 부채와 장갑을 갖다 주는 게 좋겠어. 찾을 수 있다면 말이야. 그 말이 끝날 새도 없이 앨리스는 작고 아담한 집에 다다랐다. 문에는 W 토끼라고 새긴 번쩍이는 롯의 문패가 달려 있었다. 앨리스는 문득 부채와 장갑을 찾기도 전에 진짜 메리앤을 만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문도 두드리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들어간 다음 얼른 위층으로 올라갔다. 내가 토끼 심부름이나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군. 다음에는 다이너가 내게 심부름을 시키는 건 아닌지 몰라. 그러면서 앨리스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앨리스 아가씨, 어서 산책 나갈 준비를 하셔야지요. 금방 가요, 유모. 하지만 다이너가 돌아올 때까지는 생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 구멍을 지켜야 하는걸요. 앨리스는 계속 생각했다.
다이너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려 했다간 당장 집에서 쫓겨나고 말겠지? 이런 상상을 하며 앨리스는 창가에 탁자가 놓인 아주 작은 방으로 들어섰다. 탁자 위에는 앨리스가 생각했던 대로 부채와 하얀 가죽 장갑 두세 켤레가 놓여 있었다. 앨리스가 부채와 장갑 한 켤레를 집어 들고 막 방을 빠져 나오려는데 거울 옆에 놓인 작은 벽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날 마셔요 와 같은 표시가 없었지만 앨리스는 코르크 마개를 열고 입으로 가져갔다. 무엇인가 먹거나 마시기만 하면 재미난 일이 생겨나잖아?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어. 다시 키가 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작은 키로 있는 건 정말이지 너무 질렸어. 그런데 정말 앨리스의 바람대로 이루어졌다. 앨리스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반병도 마시기 전에 앨리스의 머리는 천장에 다 짓눌렸고 덕분에 목이 부러지지 않도록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앨리스가 서둘러 병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이상 커지면 안 돼. 그러면 저 문으로 나가지도 못한단 말이야. 너무 많이 마시는 게 아닌데. 하지만 너무 늦었다. 앨리스의 키가 계속해서 커지는 바람에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다. 곧이어 무릎을 꿇을 공간마저 부족해져 한쪽 팔은 문에 기대고 다른 팔로는 머리를 감싸고 바닥에 들어 누워야 했다. 그런데도 앨리스의 키는 여전히 자라고 있었다.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한쪽 팔은 창문 밖으로 내놓고 한쪽 팔은 굴뚝으로 밀어 넣었다. 다행히 작은 병의 마법이 끝났는지 앨리스의 키는 더 이상 커지지 않았다. 하지만 자세는 여전히 불편했고 다시 방을 빠져나갈 방법 같은 건 없어 보였다. 불쌍한 앨리스는 생각했다. 집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어. 계속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도 않고 생쥐나 토끼가 나한테 심부름을 시키지도 않잖아. 토끼 굴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렇게 살아보는 것도 재미있잖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정말로 궁금한걸. 동화책을 읽을 때마다 이런 건 동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내가 그 동화 속에 와 있는 거잖아. 나에 대한 책이 쓰여야 해. 정말이야. 내가 크면 꼭 이 이야기를 책으로 써야지. 그런데 난 지금 다 자랐는데. 그러고는 서글픈 목소리로 덧붙여 말했다. 적어도 여기서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보다 나이를 더 먹지 않는다면 생각해보니 좋은 것 같기도 해. 할머니로 늙는 일은 없을 테니까. 하지만 공부는 계속 해야 하잖아. 그건 정말 싫은데. 아이, 바보. 앨리스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여기서 어떻게 공부를 한다는 거야. 이 방에 네 몸 하나로도 꽉 차는데. 책을 어디다 놓는다는 거니? 앨리스는 마치 대화를 나누듯이 혼잣말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얼마 후 밖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자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였다. 메리앤, 얼른 내 장갑을 가져와. 그러더니 계단을 뛰어오르는 발자국 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앨리스는 토끼가 자신을 찾으러 왔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자기가 토끼보다 1000배는 더 크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제는 토끼를 겁낼 필요가 없는데도 집이 흔들릴 정도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윽고 방문 앞에 잃은 토끼가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안쪽으로 열리는 문은 앨리스의 팔꿈치가 꾹 누르고 있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앨리스는 토끼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뒤쪽으로 돌아서 창문으로 들어가야겠군. 아마 그렇게 해도 안 될걸?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잠시 후 창문 아래서 토끼의 기척이 느껴지자 토끼를 잡으려고 손을 펼쳤다 움켜쥐었다.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지만 낮은 비명소리와 함께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유리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로 앨리스는 토끼가 오이를 키우는 온실로 떨어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곧이어 토끼의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페트 어디 있는 거야? 그러자 앨리스가 처음 듣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주인님 여기 있어요. 사과를 캐고 있는데요. 사과를 캐고 있다고? 빨리 이리 와서 나를 도와줘. 토끼가 여전히 화를 내며 말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또 들려왔다. 페트, 대체 유리창에 보이는 게 뭐야? 팔인데요, 주인님. 페트는 팔이라고 발음했다. 팔이라고? 이런 바보. 저렇게 큰 팔을 본 적이 있어? 창문에 꽉 찰 정도라고? 뭐 그렇긴 하네요. 하지만 그래도 팔이 맞는데요. 알았어. 그러든 말든 어서 가서 치워. 그러고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앨리스에게는 이따금 속삭이는 소리만 들려왔다. 주인님 싫어요. 안 할래요. 안 한다고요. 시키는 대로 하지 못해. 겁쟁이 같으니라고. 앨리스는 다시 한번 손을 펼쳤다 움켜쥐었다. 이번에는 두 명이 지르는 비명소리와 함께 유리 깨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오이 온실이 꽤 큰가 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창문 밖으로 끌어내준다면 더없이 좋겠는데 나도 이제 정말이지 더는 여기 있고 싶지 않다고. 그 후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자 앨리스는 한동안 기다렸다. 마침내 작은 수레바퀴 구르는 소리가 나더니 여럿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사다리 하나는 어디 있지? 난 하나밖에 안 가져왔는데 빌이 가지고 있겠지. 빌, 사다리를 이리 가져와서 이쪽 구석에 세워. 아니, 먼저 한 대 묶어야겠는데. 아직 반도 안다. 아, 이젠 될 거야. 빌, 이 밧줄을 잡아. 지붕이 버텨낼까? 저 지붕 서팡은 헐가우니까. 조심해. 아, 떨어진다. 머리 숙여.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누가 할까? 빌이 하는 게 좋겠어. 굴뚝으로 누가 들어가지? 난 싫어. 안 해. 네가 해. 나도 싫어. 빌이 내려가면 되겠네. 빌, 주인님이 너더러 굴뚝으로 내려가래. 앨리스가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빌이 굴뚝을 내려온다는 말이지? 다들 빌한테만 맡기려 두는군. 난 절대 빌처럼 하지 말아야지. 벽난로가 너무 좁네. 그래도 발차기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앨리스는 가능한 만큼 굴뚝 아래로 발을 당긴 채 작은 동물이 굴뚝 벽을 기어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기만을 기다렸다. 어떤 종류의 동물인지는 짐작되지 않았다. 빌이다! 여러 사람이 외치는 소리였다. 그리고 뒤이어 하얀 토끼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울타리 옆에 있는 사람이 어서 빌을 받아. 그러고는 조용해지더니 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머리를 받쳐봐. 이제 브랜디 좀 줘. 숨막히지 않게 조심해.
친구,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전부 다 이야기해봐. 아주 작고 가늘프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앨리스는 빌이 울고 있다고 생각했다.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괜찮아요. 고마워요.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정신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형이 튀어나오는 용수철 장난감처럼 뭐가 불쑥 나오더니 나를 높게처럼 쏘아 올렸다니까요. 그래, 맞아. 날아올랐어. 지부태워 없애버려야겠어. 토끼가 말했다. 그러자 앨리스가 마구 소리를 질러댔다. 그렇게만 해봐. 다이너를 시켜서 혼내줄 테니. 순식간에 주위가 조용해졌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또 무슨 일을 꾸미는 걸까? 조금만 머리를 써서 쥐붕을 걷어내면 될 텐데. 잠시 후 다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토끼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우선 손수레 한 대로 시작해 보는 거야. 앨리스는 생각했다. 손수레라고? 하지만 생각할 틈도 없이 작은 돌들이 소낙비처럼 창문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중 몇 개는 앨리스의 얼굴로 떨어졌다. 앨리스가 중얼거렸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러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또다시 지 죽은 듯 조용해졌다. 바닥을 본 앨리스는 돌돌이 전부 작은 케이크로 변한 걸 알고 깜짝 놀랐다. 순간 앨리스는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 케이크를 먹으면 내가 키가 변할 거야. 더 커질 수는 없으니 분명히 작아질 거야. 앨리스가 케이크 한 조각을 먹자 곧바로 몸이 작아지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아주 기뻤다. 문을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작아진 앨리스는 서둘러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밖에는 작은 동물들과 새들이 모여 있었다. 작은 꼬마 도마뱀 빌이 기니피그 2마리의 부축을 받으며 병에 담긴 음료를 받아 마시는 중이었다. 그러다 앨리스가 나타나자 모두 우르르 뛰어들었다. 앨리스는 있는 힘을 다해 도망을 쳤고 울창한 숲에 몸을 숨기고서야 겨우 마음을 놓았다. 숲속을 이리저리 헤매 다니던 앨리스가 중얼거렸다. 먼저 내 키로 돌아가야 해. 그런 다음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는 길을 찾아 들어가야지. 그게 가장 멋진 계획이야. 그것은 확실히 멋진 계획이었고 아주 간단한 방법 같았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도통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앨리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무 사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머리 위에서 날카롭게 지저대는 소리가 났다. 앨리스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주 크고 둥근 눈을 가진 큰 개 한 마리가 앨리스를 내려다보며 앞발로 앨리스를 살짝 만졌다. 아이, 가엾기도 하지. 앨리스는 휘파람을 불며 살살 달래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걔가 배가 고플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다. 아무리 어른다고 해도 잡아 먹으려 들지 모를 일이었다. 앨리스는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고 개를 향해 내밀었다. 그러자 개는 좋아서 펄쩍 뛰어오르더니 컹컹거리며 나뭇가지로 달려들었다.
앨리스는 다치지 않으려고 잽싸게 커다란 엉겅퀴 뒤로 몸을 피했다. 앨리스가 다른 쪽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개는 나뭇가지를 향해 다시 달려들었다. 앨리스는 말놀이를 하는 것처럼 장난치는 기분으로 개의 발에 덮칠 것 같으면 엉겅퀴 더미로 숨는 것을 반복했다. 그러자 개는 앞으로 조금 달려왔다 뒤로 물러나기를 여러 번 반복하며 목이 쉬도록 지저댔다. 그러다 결국에는 지쳐 혀를 쭉 내밀고 숨을 헐떡이며 눈을 반쯤 감은 채 풀썩 주저앉았다. 도망치기에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앨리스는 바로 그곳에 도망쳐 나왔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다리가 아프도록 계속 달렸다. 그래도 정말 귀여운 개였어. 앨리스는 미나리아 제비에 기대어 그 이파리로 부채질을 했다. 여러 재주를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내 키만 원래대로였다면, 어머, 그러고 보니 내가 다시 커져야 한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무언가 먹거나 마시면 될 텐데 도대체 뭘 먹어야 하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대체 무엇을 먹느냐는 것이었다. 주변에 있는 꽃과 풀잎들을 살펴보아도 이런 상황에서 마땅히 먹거나 마실 것을 찾기는 힘들 것 같았다. 앨리스는 옆에 자신의 키와 비슷한 커다란 버섯이 하나 있는 것을 보았다. 버섯 아래와 양옆 그리고 뒤를 이리저리 살펴보던 앨리스는 무심코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까치발을 하고 버섯 위를 넘겨다 보았던 앨리스는 푸른새 애벌레와 눈이 딱 마주쳤다. 애벌레는 팔짱을 끼고 꼭대기에 앉아 앨리스가 아닌 누가 와도 감심 없다는 표정으로 물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있었다. 지금 기쁘고 우리 여러분 되세요. 안녕. 내 영혼에서 들리는 행복의 목소리. 지은아, 사랑해. 기쁨과 평화의 주문. 나는 지금 신의 눈 앞에 있습니다.